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2년 안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임성배 TV. 보는가 댄데크. 오늘은 집값 하락은 2년 이상 갈 것인가 란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집값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올랐던 폭등 장세를 지나서 조정을 받고 이제 급등했던 지역들, 그리고 공급 물량이 많았던 지역들은 부동산의 가격이 빠지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러면서 관망 추세로 돌아선 분들,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큰 폭으로 올랐을 때는 너도 나도 부동산을 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부동산은 이제 관망세 또는 보합세나 하락세의 추세를 예측을 하고 지속해서 지켜보면서 이제 적정한 타이밍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하시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공급하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그런 추세의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 분들도, 공급 시행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집값이 이제 하락하는 것이 2년 이상 갈 것이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답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이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적정한 타이밍, 그리고 접점을 잡아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타이밍적인 요소를 잡으려고 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내년 상반기를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의 가격이 좀 빠지는 시점, 내 집 마련의 타이밍 시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과연 어떠한 영향들을 지금 받으면서 장기화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우선 지금 무서운 것이 금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죠. 우선 12년 만에 연 5%를 돌파한 금융채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그래프상으로 체감을 할 수가 있고요. 연 7%를 돌파한 주담대 금리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리가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대였다면 지금은 이제 7%가 넘는 그런 금리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마 주택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출을 실행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월 부담해야 되는 이자액이 100만 원 이상씩 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이제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감상으로 많은 국면에서 안 좋은 그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높죠. 그로 인해 가지고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미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주담대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통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의 전문가들한테 통계를 낸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감을 100% 갖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참고는 합니다. 참고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건데,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의 부동산 가격 변동률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은 10% 이상 상승 또는 10% 이하 상승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60%의 의견이 10% 이상 더욱더 하락할 것이다. 지금 이제 국지적으로 가격이 많이 빠진 곳들도 있는데 지금보다는 10% 정도는 더 많이 하락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10% 이상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20%, 그리고 보합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 추세로만 본다면 더욱더 가격을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개연성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10% 정도는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의 가격이 언제까지 하락할 것이냐, 2년 이상 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제일 많은 분들이 2024년 상반기까지 이제 이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의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끝없는 하락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게 되면은 오랜 기간 대세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2008년도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대세 하락이 된 건데, 그 이전에 대세 하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반등을 하고 우상향 곡선을 계속 그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내년 상반기에 많은 분들이, 많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예측을 하는 수준보다는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예측하는 것을 보고 그 이면의 것들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선 만약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내년 상반기가 이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만약에 내년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까지도 이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더욱더 길게 장기 침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 하반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가 중요하다. 만약에 올 하반기와 상반기에서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동산 완화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거래가 되게 된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이제 장기 침체가 아닌 뭐 L자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내년 상반기하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도 이제 합치면은 70%가 지속될 것이다, 하락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상반기, 내년에까지도 만약에 이러한 가격 침체 조정 장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이 기간이 뭐 2년을 지나가지고 좀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부동산의 완화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완화책의 강도에 의해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완화에 대한 유예 기간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팔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 혜택을 준 것이지, 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현재 완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올 하반기에 완화책을 보고 그 수위에 따라서 이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이런 완화책들이 더 확대돼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반기에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의 완화책들도 나올 거지만은,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런 완화책들이 대출이라든가 세금에 대한 혜택들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 완화돼서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의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도 지속이 될 것이다 보는 견해가 내년까지가 70%, 그리고 30%는 2024년, 그러니까 2년까지는 이렇게 가격의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이 부동산 거래에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이제 적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50%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서 이제 물량을 많게끔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지 거래가 활성화되죠. 근데 지금 현재는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한 겁니다. 하지만은 수요자가 살 수 있는 그런 기반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너무나 강력한 규제책들이 지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도 많은 위축을 받고 있고, 이제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미 매수를 했다고 보여지고, 그 이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망 추세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물량이 많이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물량을 받아들 수 있는 매수자한테 무언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혜택이 세금과 그리고 대출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지 않죠. 실효성 있는 정책, 거래가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지금 맞물리고 있는 정책들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을 한번 보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영향이 없음도 20%가 있네요. 제 생각에는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도소득세의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쩌면은 금리 영향도 있겠지만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들 중에 만약에 3주택자 이상이면은 이제 투기 지역 같은 경우,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됐었죠. 하지만은 양도소득세의 완화 정책, 그 유예 기간을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매도자들한테, 공급자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일부 주택들을 처분해야 되시는 분들은 조금 저렴하게라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도 가격이 조정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지만은, 그리고 금리가 높지만은 내가 꼭 지금 주택을 사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결혼을 하면서 내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청약 통장이 없다거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거나, 그런 분들은 전세로 사는 것보다 지금 가격이 조정을 받았을 때 내가 모아놓은 자금이 있으니까는 사려고 하는 실거주 여건에 기반을 두고 많이 떨어지는 가격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완화에 따라서 매물도 증가하고, 실제로 실거주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겠지만은 일부 거래가 되는 현상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는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이런 양도세의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겠죠. 없어질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이런 완화책들이 나왔을 때는 그 일시적인 방편으로 내가 처음 감내하는 그런 부분, 단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적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세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가장 많은 것이 지금 현재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 부분들이 빠른 전세의 월세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월세로 전환이 되고 있죠. 대출의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 대출의 금리도 그렇지만은 이 금리가 뭐 영원히 상승해가지고 50% 100% 오를 수는 없겠죠. 이 금리가 어느 정도 적정 시점에서 안정화를 취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안정화가 되고 난 후에는 금리가 또 낮아질 수 있겠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이 금리이고, 부동산의 가격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 금리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껴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세를 얻는 것보다는 월세를 얻는 것이 오히려 내가 지출하는 그 고정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을 내놓는 매도자 입장 또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세를 받는 것보다는 월세를 내놨을 때 수익이 극대화 지금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빠른 월세의 시장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의 시기를 미룰 겁니다. 최근에도 분양했던 물량들 중에 지인분들이 당첨이 되신 물량들이 있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의왕에 있는 아파트인데 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도 금리도 오르고 가격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섣불리 이제 청약을 넣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2019년도부터 제가 많이 아파트 청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좋은 시기들을 놓치고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청약의 기회를 잃으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랐던 가격들을 보면서 나한테는 왜 기회가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현재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연내 분양하는 물량들이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5,792건,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3,154건,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1,989건, 그리고 양주 같은 경우에도 570건 정도의 분양건 수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지역들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세금이라든가, 그리고 뭐 전매라든가, 뭐 청약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완화된 자금 출처 계획서라든가, 이런 완화된 부분들을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연내에 이제 분양하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수도권의 지역들이 해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지역들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정말 더 좋은 핵심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남들과 다른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 평택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양주라든가 이 지역들이 나빴기 때문에 해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들도 물론 규제 지역으로 묶였을 때는 분명히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규제 지역으로 묶인 거예요. 다만 지금 부동산의 시장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평택이라든가 파주, 뭐 양주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볼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좋은 그런 개발 호재들이 많죠. 국지적인 부분들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양주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들이 지금 건설이 되면서 공급 물량이 많은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체계적으로 이제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주거 환경들이 개선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그리고 부동산의 지금 가격들이 하향 조정세에 있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싸질 수 있습니다. 앞서서 분양했을 때는 너무나 많이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 분양 가격이 분양되겠어? 하는 생각들을 저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봤었죠. 왜냐면 너무나 폭등 장세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장세와 같이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이런 지역들의 분양가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낮은 분양가에 어쩌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전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영상을 보면서 더욱더 좋은 지역으로 가고 싶다.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내가 청약통장의 가점도 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자금 여력도 좀 되고 하신 분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에 가셔야 되는데 이제 내가 자금 여력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청약통장의 가점이라든가 또는 1인 가구라든가 이런 분들 핸디캡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평택이라든가 파주 안성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격이 추후에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입지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만약에 부동산이 모두가 해제가 되고 이 수도권 지역의 핵심 지역의 분양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경쟁을 하면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잘 계획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청약의 전략들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수도권 규제 지역이 변경이 됐는데 이제 파주와 양주, 동두천, 평택, 안성 같은 지역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구와 남동구 그리고 연수구를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투기과열 지구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규제 지역이긴 하지만은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더 나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서울 권역 그리고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들이 추후에는 해제가 될 겁니다. 그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서 청약의 기회, 경매의 기회, 내 집 마련의 기회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좀 올바른 재테크 마인드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조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